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 김광현 선수의 경기는 정말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의 김광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매덕스 같았고 리베라 같았습니다. 혈전 문제로 인한 신장 경색으로 인해 13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김광현은 오늘 위러키를 처음 상대했는데요. 7이닝 6K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피칭을 통해 메이저리그에서의 첫 번째 7이닝 피칭이자 한국 투수의 올 시즌 첫 번째 7이닝 피칭을 소화했습니다. 김광현은 7회까지가 정규 시즌인 더블헤더에서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완봉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회 초 에드먼의 적시타로 승리 투수 자격을 얻었지만 세인트루이스가 역전패를 당해 시즌 3승에는 실패했습니다. 4경기 연속 선발 무자책이자 24이닝 연속 무자책을 이어나간 김광현은 이로써 시즌 평균 자책점을 0.83에서 0.63으로 선발 평균 자책점을 0.44에서 0.33으로 낮췄는데요. 선발로 27과 3분의 2이닝 1자책, 그리고 올 시즌 28과 3분의 2이닝 1피 홈런입니다. 김광현은 오늘도 정확히 3개의 안타를 내줬는데요.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가 4경기 연속 5이닝 이상 3피안타 이하 무자책 경기를 한 건 내셔널리그가 자책점을 공식 기록으로 인정한 1912년 이후 김광현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광현은 1968년 박깁슨 이후 처음으로 4경기 연속 5이닝 이상 무자책을 기록한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김광현 이전 2018년 크리스 세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경기가 끝날 때마다 다양한 기록들을 소환하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오늘 김광현은 6개의 삼진 중 2개가 슬라이더고 4개가 패스트볼이었는데요. 이로써 패스트볼 삼진 7개와 슬라이더 삼진 10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김광현이 메이저리그 재도전에 나섰을 때 슬라이더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같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플러스 피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패스트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김광현을 슬라이더에 의존하는 불펜 투수로 본 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포심 평균 구속이 시속 150km에 해당되는 93.3마일이고 분당 회전수는 평균 2302회인 반면 김광현은 평균 88.9마일과 분당 회전수 2152회에 그치고 있는데요. 김광현의 포심 평균 구속은 메이저리그에서 하위 14%, 회전수 역시 하위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10타수 1피안타 4삼진이라는 대단한 활약을 한 김광현의 포심은 현재 피안타율이 39타수 5피안타 1할 2푼 8리라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광현의 패스트볼은 왜 안타를 맞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제구입니다. 오늘도 김광현은 완벽한 제구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패스트볼의 제구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회 김광현은 데뷔전에 이어 다시 상기된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더가 다소 몰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볼의 제구는 경기 시작부터 정말 무시무시했는데요. 김광현이 1회에 던진 8개의 패스트볼 중 7개가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1회 김광현이 던진 빨간색 포심과 노란색 슬라이더를 겹쳐보면 포심의 제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김광현이 오늘 잡아낸 17개의 콜드 스트라이크인데요. 노란색 2개가 커브, 주황색 6개가 슬라이더, 그리고 빨간색 9개가 포심입니다. 특히 7개의 포심이 보더라인에 완벽하게 찍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그림은 김광현이 3회 좌타자인 나바에스를 루킹 삼진으로 잡아낸 포심의 탄착군인데요. 그야말로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에 찍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회 옐리치와의 승부는 오늘 백미였는데요. 김광현은 2사 2루 실점 위기에서 볼 2개를 던지는 것으로 옐리치와의 승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3구째 포심을 바깥쪽으로 높게 던져 콜드 스트라이크, 4구째 포심을 바깥쪽으로 낮게 던져 다시 콜드 스트라이크를 얻어내 투볼 투 스트라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 유인구를 통해 삼진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제구만으로는 김광현의 포심이 왜 맞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모자랍니다. 바로 김광현의 포심이 독특한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범 경기에서 김광현을 상대한 타자들이 김광현이 커터를 던지고 있다는 말을 한 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김광현의 포심은 날카로운 커터 무브먼트를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커터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리아노 리베라일 텐데요. 배트 브레이커라는 별명이 있었던 마리아노 리베라는 한 해 최대 44개의 방망이를 부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리베라가 좌타자의 몸쪽을 파고드는 커터를 좌타자의 몸쪽으로 던지게 되면 방망이 손잡이에 가까운 쪽으로 맞게 돼 여지없이 방망이가 부러졌기 때문인데요. 리베라가 은퇴 투어를 했을 때 미네소타 구단은 부러진 방망이들로 만든 흔들 의자를 리베라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리베라는 1999년 월드 시리즈에서 애틀란타의 좌타자 라이언 클래스코를 상대로 한 타석에서 3개의 방망이를 부러뜨리게 되는데요. 이를 지켜본 치퍼 존스가 리베라의 커터에 톱날칼이라는 애칭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김광현도 오늘 우타자의 배트를 부러뜨린 장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김광현이 2회 캐스턴 히우라에게 던진 90마일 포심인데요. 히우라는 마치 고속 슬라이더처럼 떨어진 이 커터성 포심에 대해 헛스윙 삼진을 당하게 됩니다. 4회에도 히우라는 몸쪽으로 완벽하게 붙여 들어온 마치 커터처럼 자신의 안쪽을 파고든 이 포심에 방망이가 부러지면서 뜬공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5회 아비사일 가르시아는 김광현이 몸쪽으로 던진 89마일 포심에 방망이가 부러지고 나서 뭐 저런 공이 있지? 라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김광현의 포심이 커터성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다는 건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그렇다면 구속과 회전수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둘째, 김광현의 포심이 커터성 무브먼트가 있다는 건 슬라이더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면 물론 포심과 슬라이더의 시너지 효과를 더 높여준다. 김광현이 던지는 슬라이더는 75마일에서 88마일의 구속 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마일에서 91마일까지 찍히는 커터성 포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슬라이더 같은 궤적을 가진 공이 커버하는 구속 대역이 75마일에서 91마일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커터성 무브먼트가 없는 포심까지 더해지면 타자들은 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김광현을 보며 생각난 또 다른 선수가 알 라이터였는데요. 좌완인 알 라이터는 29세 시즌까지 통산 33승에 그쳤지만 커터를 장착한 30대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 30대에만 129승을 올리고 통산 162승으로 은퇴합니다. 김광현이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90마일 패스트볼과 커터 그리고 슬라이더는 바로 알 라이터의 레퍼토리였습니다. 김광현이 고무적인 건 삼진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비 배제 평균 자책점인 FIP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김광현은 오늘 경기를 통해 FIP 역시 3.62에서 3.42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3.62는 3.89인 잭 플레어티와 4.22 애덤 웨인라이트, 4.42 다코타 허드슨 등 다른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들을 앞서는 기록입니다. 과연 김광현은 어떤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될까요? 이 정도면 더 이상 김광현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